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입니다. 조선 왕실에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왕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태어난 뒤 곧 죽고 살아남은 일부도 단명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이 왕위를 계승했고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됐습니다. 왕자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왕위를 이어나갔다면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한국인은 대부분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려서 죽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태어난 아기가 얼마 못 살고 죽으면 의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심하게 의심받을 정도로 어린 시기의 사망은 드문 일입니다. 요즘에는 지병이 있는 노인이 돌아가셔도 의사의 과실이 있나 의심할 정도로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왕들은 자식이 대부분 일찍 죽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영아 사망률보다 훨씬 심각하고 아마 천민의 자식들도 이보다는 많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듯한 가설조차 없습니다.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이었어도 한의학이 점점 발전해왔다면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기인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왕실을 담당한 의관은 최고 수준의 한의사들이었고 서민이나 양반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재들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약도 자주 먹었겠지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시죠. 1790년에 태어난 순조는 40대 중반에 사망했는데 아들 둘과 딸 넷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 중 한 명은 20세, 한 명은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조의 뒤는 왕자가 아니라 손자인 헌종이 계승했습니다. 1827년에 태어난 헌종은 20대 초반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난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명의 왕비와 3명의 후궁이 있었음에도 딸 하나밖에 얻지 못했고 그 딸마저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조선 왕들은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궁녀도 많은데 이상하게 자식이 너무 적습니다.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민망 황제는 순조보다 1년 늦게 태어났는데 50년을 살면서 142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다음 황제는 티에우찌 황제인데 40년을 살면서 6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선 왕조처럼 다 어려서 죽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황제는 어렸을 때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서인지 완전히 불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로 이어지지 못해서 정치적 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헌종은 대가 끊겨서 먼 친척인 철종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둘의 공동 조상은 1736년에 태어난 사도세자여서 유전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철종은 1831년에 태어나 30대 초반에 사망하기까지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14년을 생존한 딸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기 때 사망했습니다. 대가 또 끊겨서 아주 먼 친척인 고종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둘의 공동 조상은 1623년에 태어난 인조까지 올라갑니다. 1852년에 태어난 고종은 1868년부터 1912년까지 14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중 7명이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의학에서 서양의학으로 전환이 일어나던 시기라 그런지 장수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순조의 자식이 15.2년, 헌종의 자식이 0년, 철종의 자식이 1.4년, 고종의 자식이 22.8년을 생존했습니다. 왜 조선 후기 왕실의 아이들은 다 죽어버린 걸까요? 현대의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되거나 가설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 친척이 왕위를 계승해도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유전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방소화과 책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 때 조선 왕실의 의관이었던 최규원은 1912년에 소아이방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소아이방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처방은 갓난아이에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해독하는 처방입니다. 감초를 물에 달여 경면주사를 고루 섞어 입안에 발라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면주사는 특유의 붉은빛 때문인지 조선시대에는 영험한 물질로 여겨져서 부적의 글씨를 쓰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귀한 물질이라 아무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연두를 마마 또는 두창이라고 불렀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삼킨 독이 천연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경면주사를 삼키게 만든 것입니다. 경면주사는 황화수은입니다. 당연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 사실을 몰라서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물기도 전에 경면주사를 먹여서 수은 중독을 만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처방이 시작됐나 찾아보니 허준 때였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있는 의서들 중에 이 처방은 동의보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허준이 개발한 처방은 아니고 중국의 의서를 인용한 처방입니다. 허준은 언해두창지묘라는 책도 편찬했습니다. 천연두는 한번 유행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고 왕실에서도 몇 명씩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언해두창지묘는 중요한 책이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태어나자마자 주사를 먹이라는 동의보감과 소아이방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생제일방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경면주사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처방도 있는데 아이에게 태극환을 먹이면 평생 예방할 수 있다며 갓난아이는 3알, 1살 아이는 7알, 3살 아이는 15알을 먹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고 오래 먹이면 온몸에 붉은 점이 돋는데 이것이 징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태극환은 삼산화 이비소입니다. 처음에는 수은 중독을 만들고 이후로는 비소 중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몸의 붉은 점은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남기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려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천연두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아기에게 먹인 약이 실제로는 독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이 단명했다는 가설은 아직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 문화가 남아있어서 종친회의 반대로 매장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검사해 본다면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흥미로운 옛날 미스터리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경고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현재도 경면주사와 웅황으로 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황포룡환, 주사안신환 같은 옛 처방인데 주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면 부모들이 아기에게 먹이려고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약재에 따라 중금속 기준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그러나 주사와 웅황은 한약재이지만 그 자체로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금속 기준치가 설정될 수가 없고 한의사가 환자에게 먹여도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동의보감 어플을 받아서 조금만 읽어보셔도 깨달으시겠지만 어떤 치료법이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이 그 치료법이 안전하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학에서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중금속 복용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